포켓3를 첫 구매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카메라랑 비교했을 때도 괜찮을까? 카메라가 있는 저도 오늘 영상을 좀 찍어야 하는데 뭘 가져가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오즈모 포켓3가 항상 1순위가 되었던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테크로 살아본 이야기 IT 이티티씨입니다. 여러분들의 테크 이야기는 어떤 게 있으세요? 오늘은 이 브이로그 카메라의 탑티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포켓3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썸네일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저는 이 오즈모 포켓3를 한 작년 6월에 구매하고 지금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실제로 제가 구매하면서 사용해보고 좀 느낀 후기부터 함께 구매하면 좋은 추천 액세서리까지 2가지 정도 빠르게 정리해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오즈모 포켓3가 그렇게 좋다던데 나도 구매해서 유튜브 시작해볼까? 라거나 이미 유튜브를 시작하기는 했는데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만족스럽지 않아서 새로 구매해볼까? 라거나 주변에 카메라 좀 잘하는 친구가 너도 나도 이거 추천하던데 나도 한번 사용해서 써볼까?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리뷰를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비교적 카메라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저는 카메라에 나름 관심도 많고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이미 많음에도 이 오즈모 포켓3를 구매했습니다. 아마 이 얘기 들으시면 아니 카메라가 있는데 이걸 또 뭐하러 사? 그냥 카메라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요. 막상 우리 이티티님께서 구매해도 카메라가 있으니까 좀 잘 안 쓰게 되지 않을까? 1년간 뭐 얼마나 자주 썼겠어 라는 생각도 하실 텐데요. 우선 저는 이 1년간 매일까지는 아니어도 한 달에 2번에서 한 3번 정도는 그래도 야외 행사, 뭐 여행, 간단한 쇼츠 제작에 사용을 꾸준히 해오면서 실내부터 실외 다양한 경험들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카메라가 있는 저도 오늘 영상을 좀 찍어야 하는데 뭘 가져가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오즈모 포켓3가 항상 1순위가 되었던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카메라의 렌즈 구성 또는 포켓3 이렇게 2개를 들어보면 무게감의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쳐다도 보기 싫은 게 사실 카메라긴 하거든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찍으시려는 영상이 내가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말을 해야 한다거나 뭐 그 외 부가적인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컨텐츠다? 그럼 저는 무조건 포켓3 씁니다. 이유는 많긴 한데요. 막상 영상을 찍고 이 기록된 것을 보다 보면 이상하다. 난 일상을 기록하려 했는데 그 카메라 무거운 걸 어색하게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말하는 제 일상이 전혀 자연스럽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무게가 좀 무거우면 뭐 카페나 음식점에서 영상을 촬영할 때도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부피는 더욱더 크게 차지하는 삼각대를 사용해야 하다 보니까 식탁에 한 뭐 접시 한 접시 정도의 분량의 공간을 차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게나 부피적인 측면에서 이 포켓3를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포켓3를 첫 구매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카메라랑 비교했을 때도 괜찮을까? 실제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저도 옛날에 녹음기 리뷰할 때 좀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물론 휴대성의 가장 극강은 가지고 있는 이런 스마트폰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스마트폰보다 포켓3를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촬영하다가 전화가 와서 영상의 흐름이 끊기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여행 다니면서 왔다 갈 때 뭐 사진도 올리고 인스타도 하고 또 이런저런 행동들도 하다 보면 이 핸드폰 배터리는 진짜 순식간에 순삭되는 거 아시죠? 그런 것 때문에 스마트폰을 촬영하는 순간 매 순간이 좀 겁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아무리 뭐 스마트폰이 소프트웨어적으로 흔들림을 잘 잡았다고는 하지만 스마트폰에다가 뭐 스마트폰 클램프, 스마트폰 삼각대 거기서 계속 뺐다 켰다 하기도 하고 저는 또 그게 귀찮아서 이 핸드폰 채로 들고 다니면 결국 흔들림 자체도 모두 다 녹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포켓3는 흔들림을 잡아주는 하나의 스마트폰 짐볼 같은 게 아예 내장형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내가 흔들릴까 걱정하면서 조심하지 좀 않아도 되고 뭐 짐볼을 따로 챙겨 다니면서 가방에서부터 막 클램프에 짐벌 연결하고 중심 잡고 무게축 잡고 그런 귀찮은 일도 없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짐의 부피 자체가 사실 차원이 좀 다르잖아요. 딱 그걸 봤을 때 야 여행이 좀 달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여행은 편해야 즐거운 법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힘든 과정들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더라고요. 진짜 포켓3를 사용하면서 가장 극찬하고 싶었던 점은 페이스 트래킹, 얼굴을 따라다니는 점인데요. 혼자 두고 촬영하는 분들에게 카메라를 세워놓고 또 다시 돌아와서 이 각도가 좋나? 다시 가서 돌려보고 그런 시간적인 부분을 확 줄여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면부터 음향, 컨텐츠까지 신경 쓰다 보면 제가 어떨 때는 앵글 밖으로 딱 나가기도 하는데 그런 실패하는 부분을 잡을 수 있는 하나의 촬영 감독님이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화면을 2번만 터치하면 바로 얼굴을 따라다니게 되는데요. 이 기능으로 저도 아주 잘 사용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 페이스 트래킹 같은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최근에 이제 결혼식 사회를 볼 때 사회자 소개를 하고 잠깐 단상 옆으로 이동해서 인사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얼굴이 안 보이니까 이 트래킹을 좀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놓치고 나서 이후에 잡지를 못했는데 제가 원하는 기능들은 이 한 번 놓쳤을 때 놓친 위치에서 잡으려는 시도를 얘가 계속하는 기능이 추가되면 그것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물론 약간의 불편함도 좀 있어요. 잠시 후에 다른 액세서리 이야기하면서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배터리가 생각보다 좀 빨리 소모된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애초에 배터리 내장이 좀 용량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를 온전히 담아내기 아쉽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물론 24시간 녹화라는 게 아니라 종종 켰다가 껐다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영상만을 위한 기기가 아니다 보니까 이 배터리 관련 측면에서도 좀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그래도 카메라처럼 별도의 충전기나 전용 배터리를 가지고 다닌다기보다는 보조 배터리 정도로도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용서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또 이게 사용하다 보면 뭐 세로로 찍고 싶다거나 가로로 찍고 싶다거나 할 때 가끔씩 좀 맛이 갈 때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찍다가 세로로 돌리면 자동으로 꺼지고 이렇게 터치를 누르면 전원이 유지가 되는 형태인데요. 뭐 가끔은 세로로 돌려도 이게 영상이 세로로 안 돌아가고 가로로 녹화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마 올해 녹화에서 생기는 발열이나 여러 잔 오류들이 아주 있다 보니까 그래도 가끔씩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는 걸 좀 안내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깔끔함을 위해서 버튼 자체가 굉장히 많이 간소화가 되면서 실제로 터치만으로 조작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기본 스크린에서 스와이프를 뭐 왼쪽이나 위쪽, 오른쪽, 아래 이거에 따라서 나오는 기능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가끔 헷갈려서 좀 여러 번 이게 뭐였지? 저게 뭐였지? 이렇게 조작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별도의 배터리팩 없이는 맨들맨들한 평지가 아닌 이상 혼자 서지 못한다라는 아쉬움까지 있었어요. 아래쪽에다가 4분의 1인치 나사호를 하나 더 뚫어두는 게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요. 아무래도 크기가 컴팩트한 게 장점인데 어디 세워두기 위해서 더 길어져야 한다면 조금 민망할 때도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최근에 결혼식 사회를 본다라고 또 말씀드렸는데 처음으로 사회라는 걸 좀 보다 보니까 그걸 좀 녹화해놓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포켓3에다가 배터리팩에다가 삼각대까지 너무 길어져서 야 뭔가 사람들이 제발아 이거 지 사회하는 거 녹화한다 이 수근수근할까봐 그런 부분도 좀 민망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짜잘한 것들이긴 한데 이런 것들은 짧게 사용해본 분들이라면 느끼지 못하는 것들 그런 불편함이기 때문에 확실히 길게 써보니까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오즈모 포켓3는 카메라가 있는 저에게도 서브 카메라로도 촬영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기도 한데요. 제가 실제로 애용하고 있는 액세서리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먼저는 요거 알리에서 구매한 배터리 팩입니다. 원래 저는 오즈모 포켓3를 콤보를 구매해서 이런 추가 배터리 팩까지 물론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이 기본 추가 배터리 팩을 가지고 일본 여행을 갔을 때 제가 가족들이랑 브이로그를 막 정신사납게 다양하게 찍는 타입이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찍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기본 추가적으로 주는 배터리 팩 자체는 배터리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보조 배터리를 또 가지고 다니자니 배터리를 위한 배터리 그 배터리를 위한 보조 배터리 이것 때문에 이게 뭐 하는 건가 좀 현타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오자마자 바로 여분의 배터리 팩을 찾아봤는데 알리에 이렇게 6000mAh 정도 하는 4만원 금액대의 추가 배터리가 있더라고요. 망설임 없이 바로 구매했습니다. 사실 이 제품을 제가 받기 전까지 이게 알리바리여가지고 이게 뭐 괜찮을까? 이게 좀 호환이 될까? 무엇보다 정말 뻥 스펙이 아니라 6000mAh일까 좀 걱정도 많이 했는데 받아와서 사용을 해보다 보니까 꽤나 오래가는 배터리 성능 때문에 만족스럽기도 했고 무엇보다 이게 배터리 잔량이 여기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잔량 자체가 체크가 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동안 배터리 팩은 확인이 안 돼서 제품을 켜서 핸들 배터리 몇 %가 남았는지 매번 확인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까지 없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구매하시기 전에 이 제품도 두 가지 정도의 단점이 있으니까 꼭 듣고 가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지나치게 길다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긴 포켓3 본 적 있으세요? 아니 여기에다가 저희가 삼각대까지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길이 자체가 이 정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포켓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싶어요. 우리 이거 이제는 한 이 정도 되면 사실 셀카봉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딱 요 정도. 거의 뭐 셀카봉 그 이상의 길이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건 애교 수준으로 봐줄 수 있는 단점인데요. 정말 아쉬운 단점은 제가 제품을 이제 포켓3에 꽂으면 제품이 꺼져 있어도 배터리 잔량 자체가 계속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기 전력을 위해서 배터리가 사용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품이 꺼져 있어도 꽂아 놓기만 하면 배터리가 닳기 때문에 항상 녹화나 전원을 꺼놓으면 의무적으로 이걸 제가 분리하고 또 촬영할 때 다시 꽂게 되고 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야 이거 생각보다 신경이 정말 많이 쓰는데 아직까지는 이 배터리 용량에 대한 다른 선택지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액세서리는 이 흡착 마운트입니다. 아마 오즈모 포켓3가 페이스 트래킹도 되다 보니까 그냥 거치해서 촬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저는 무엇보다 혼자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동하는 중에 차량 내부나 높은 각도를 유지해서 좀 유리에 붙여서 촬영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쿠팡에서 흡착판으로 되어 있는 이런
폰, 요 흡착판을 좀 구매를 했었는데 이 포켓3 케이스는 사실 이게 세트거든요. 꽤나 퀄리티도 좋고 자력도 굉장히 좋아요. 잘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먼저 구매했던 이 흡착판의 퀄리티가 진짜 말도 안 돼요. 이걸 포켓3를 심지어 고정해놓지 않고 이거체로만 붙어놔도 시간이 지나면 떨어집니다. 당연히 포켓3를 여기다 거치해놓으면 굉장히 빠르게 바로 떨어지겠죠. 이런 곳에 여러분은 돈 안 쓰시길 바라고. 그리고 나서 제가 두 번째 구매했던 흡착판 마운트가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게 흡착에다가 한 번 더 여기 상단 부분에 있는 압력을 주는 구조여서 그런지 포켓3뿐만이 아니라 미러리스 자체에 좀 무거운 렌즈를 올려도 유리나 거울에도 충분히 버티더라고요. 이 오즈모 전용 마운트라기보다는 이런 4분의 1인치 나사홀로 고정을 하는 거여서 생각보다 고정력도 굉장히 짱짱하고 무엇보다 볼 헤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요거 조절까지도 굉장히 짱짱해서 각도 조절하기에도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진짜 이걸 내가 공개를 할까 말까 할 정도로 좀 좋은 제품이어서 어서들 좀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링크는 제가 하단 설명란에 좀 남겨둘게요. 추가적으로 오즈모 포켓3를 사야겠다. 근데 단품이 있고 또 콤보도 있네.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콤보를 구매할까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무조건적으로 단품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가장 큰 차이로는 여기 광각 렌즈 그리고 추가 핸들, 무선 마이크인데 일단 오즈모 자체가 그래도 많이 광각이기도 하고 이 렌즈 자체가 자석식이어서 분실 우려도 생각보다 좀 높더라고요. 저는 사실 화각이 요 정도만 들어도 충분해서 안 쓰다 보니까 잃어버리진 않았는데 쓰면 잃어버릴 것 같다는 저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가득했습니다. 추가 핸들이야 제가 추천드렸던 제품 외에도 호환되는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시거나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시면 크게 불편하시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또 무선 마이크는 좀 저같이 배터리가 언제 달지 모르는 걸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카메라 끌 때마다 무선 마이크도 직접 끄고 또 킬 때 함께 끄고 좀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이게 진짜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것까지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포켓3의 장점이 화면만 스와이프해도 바로 켜진다는 장점인데 이거 키고 무선 마이크 키고 연결이 됐나 안 됐나 이걸 확인하고 녹화를 누르면 너무 이게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영상을 찍으려는 흐름이 다 끊기는 거 아시죠? 이 말이 나와서 그런데 녹화 버튼만 눌러도 켜지거나 스와이프하고 바로 녹화를 좀 눌러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키자마자 녹화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는 점은 좀 이게 칩셋의 문제인지 반응의 문제인지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 후속작이 나오면 이런 반응까지 빠릿빠릿하게 하면 또 너무나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에서 이 오즈모 포켓3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끝으로는 이런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지 않고 싶네요. 첫째는 이미 카메라가 있는데 나갈 때 한 번도 촬영을 시작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카메라 추천도 많이 했지만 무슨 장비냐 보다는 일단 가지고 나가는 노력 자체가 50% 이상 하거든요. 괜히 추가 지출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뷰티 유튜버나 좀 방 안에서 예쁘게 찍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센서의 크기가 조금 작다 보니까 아웃포커스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쁜 영상을 담기는 개인적으로 어렵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미러리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DJI라는 브랜드 자체가 최근 들어서 이런 카메라 시장뿐만이 아니라 드론 시장이나 다양한 음향 산업에서도 계속 산업을 진출하고 있어서 발전 속도나 발전 방향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럽기도 한데요. 그 안에서 나온 역작이라고 소개받는 오즈모 포켓3 1년 롱텀 리뷰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또한 댓글로 사용해보신 분들도 가지고 있는 본인의 후기들도 마음껏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테크 이야기를 마음껏 공유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테크로 살아본 이야기 IT 지금까지 ETT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